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 거제시의 표심을 취재했습니다. 특혜성 논란으로 밀양시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던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사업이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가 경남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상진료 상황실을 비상진료 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가 경남에서도 계속되면서 경상남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양산 부산대병원과 김해보금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해보금병원은 김해와 밀양, 양산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난해 말부터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비상진료 상황실을 비상진료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또한 환자를 이송할 때 중증도에 따른 이송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미리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도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을 찾아 비상진료 체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거제시는 경남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의 부활을 이끌 적임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3만 4천여 명, 평균 연령 42.7세. 거제시는 경남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두 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어 조선업 종사자만 전체 시민 10명 중 7명입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젊고 노동인구가 많지만 거제시는 줄곧 보수 텃밭이었습니다. 제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보수 성향 김한표 의원이 재선까지 깃발을 꽂았습니다. 보수의 기세가 기운 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가 이른바 문풍을 타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 출신 첫 거제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수정당 당시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제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거제시장 자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거제시의회 의석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당시 8석을 가져오며 국민의힘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21일 기준 민주당에서는 민선 7기 거제시장인 변광용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서일준 의원이 공천을 확정받았고 무소속 김수주 후보도 나섭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었던 변 후보와 서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고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삼선 조혜진 국회의원을 김해 을지역구에 우선 공천한 것을 두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해을 일부 당원 100여 명은 20일에 이어 21일에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이 김해을 지역구를 경선하지 않으면 책임 당원들의 탈당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을 통해 추천된 후보만이 김해갑과 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관위원장이 약속한 공정한 경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도계광장부터 가음정 사거리까지를 잇는 원희대로 SBRT 구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창원시는 2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경남본부,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등 8곳과 SBRT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SBRT 중앙버스 정류장 42개소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30개소 정류장에 폐쇄형 쉼터인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생깁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신부,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휠체어 대기 공간을 비롯해 장애인 승차 알림 버튼, 자동문 등의 편의시설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돌연 취소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한 일명 허그발 전세 사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허그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허그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해준 중개사를 통해서 정해진 보수를 주고 전세계약을 했고 공기업인 허그가 발행해준 보증서를 확인하고 보증금까지 납부한 뒤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를 믿고 허그를 믿은 것 말고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지난해 8월 돌연 보증보험 취소를 통보받고 일명 허그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공사 측이 집주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뒤늦게 알아차려 보험을 취소했는데 임대인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끊긴 겁니다. 하지만 허그는 보증금 보증에서 주체가 되는 임대보증금은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보증만 섰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도 없이 무엇을 보증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증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한 피해자는 실제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계약서의 보증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건 물론 계약 날짜가 다른데도 공사 측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증을 했다며 부실한 관리와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그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시 전 세대에 대한 심사 검증을 했어야 했지만 우선 변제금 이하로 허위 신고된 임차인의 동의서도 없이 허위 서류만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가실을 인지하고 이미 발급된 보증서를 취소시키는 무책임한 처리 방식으로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허그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 구제책은커녕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허그한테 이 피해를 너희들이 보증을 되살리라 이것도 그런 떠나서 간에 일단 저희 피해자들과 199세대 피해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 달라는 게 저게 가장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둔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위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던 사업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시 단장면 일원의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는 골프장과 스포츠시설, 농촌 체험시설을 갖춘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밀양시가 각 8대2로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지난해 시 보유 지분 20% 모두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지금껏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이젠 민간 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밀양시의회는 이를 비롯해 총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간담회,
하지만 밀양시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위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이 밀양 시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또 염원하는 이 선샤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객이고 또 예를 들면은 허구를 듣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마파크는 다음 달 전면 개장 예정이었지만 잇따른 논란에 감사 청구가 이어지며 정상 운영은 힘든 상황입니다. 특위는 민간 사업자 특혜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장을 앞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21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역 재난방송 송출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희만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장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방송을 통한 생명 구호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기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와 아황산 가스 등은 감소 추세고 오존은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할 조서관 105명이 선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퇴직교원과 경찰, 청소년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보고서 검토와 함께 학교 방문, 회의와 심의위 참석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교육청은 사흘 동안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으로 시는 주민 민원 제보를 받은 지역에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시는 올해 길고양이 2,300여 마리의 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피란수도 부산을 주제로 한 논문 공모전을 엽니다. 주제는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으로 우수 논문 20편을 선정해 상금 2,6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참가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시로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9월 말까지 논문을 완성해내면 됩니다. 수상 논문은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산의 대표 봄축제인 원동매화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원동면 주말장터와 쌍포 매실 다목적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낙동강변 기찻길을 따라 핀 매화를 배경으로 주말장터 일원을 축제장으로 꾸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원동미나리와 원동딸기, 원동토종매실 등 원동의 봄 먹을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와 임시주차장 등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